윤세나는 폐허가 된 도시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지만 그 빛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촉망받는 20대 여경이었다. 미궁에 빠진 실종 사건을 홀로 파헤치다 스스로 실종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살인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었다. 모든 증거가 그녀를 향했지만 이진우라는 전직 형사의 도움으로 그녀는 간신히 무죄를 입증하고 진범을 잡을 수 있었다. 거대 기업의 추악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정의로운 여경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그러나 승리는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오히려 깊은 상처와 끝없는 회의감을 남겼다.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녀는 숲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과 아버지의 미스터리한 죽음을 파헤치며 느꼈던 고통스러운 진실들로 고통받았다. 도시의 소음,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들은 그녀를 더욱 옥죄는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의를 쫓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하고 고요한 삶. 모든 것을 잊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결국 세나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청에서는 그녀를 만류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사직과 함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강원도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작은 마을로 향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세나는 작은 흙집을 빌렸다. 집은 낡았지만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한눈에 들어왔다. 새벽이면 숲의 새소리가 그녀를 깨웠고 밤이면 쏟아지는 별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감싸주었다. 도시의 차가운 빌딩 숲과는 확연히 다른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풍경이었다. 세나는 매일 아침 숲길을 따라 산책하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흙내음과 풀내음이 그녀의 메마른 감정을 조금씩 채워주는 듯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들이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한 명 있었다. 이름은 이진우. 그는 마을 어귀의 가장 높은 언덕에 홀로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오래된 목조 가옥이었는데 집 주변에는 온갖 종류의 약초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고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약초를 다루는 손길은 놀랍도록 섬세했다. 그는 이 마을의 토박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 선생이라 부르며 존경했다. 그는 마을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병든 이들을 위해 약초를 처방해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을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연히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진우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준 것을 계기로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진우는 길을 잃은 새내게 익숙한 듯이 길을 안내해 주었다. 숲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세나는 경외감을 느꼈다. 진우는 새내게 숲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약초의 효능을 설명해 주었다. 그의 지식은 방대했고 그의 삶은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진우는 새내게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기를 기다렸다.
그는 세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알아봤지만 캐묻지 않았다. 대신 고요한 숲처럼 그녀를 감싸 안아주었다. 어느 날 세나는 진우의 집 앞을 지나다 그가 정성껏 약초를 손질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길은 마치 명인이 조각을 하듯 섬세하고 정교했다. 세나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세나를 발견하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차 한잔 할래요? 그의 목소리는 숲의 바람처럼 잔잔했다. 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집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약초차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진우는 차를 내주며 말했다. 이 차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약초로 만들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시면 좋습니다. 세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은은한 향과 함께 몸속 깊이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세나는 종종 진우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진우에게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았다. 도시에서의 삶, 경찰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잊고 싶었던 아픔들. 진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공감은 세나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는 세나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공간, 상처받은 영혼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었다. 하루는 세나가 진우에게 물었다. 아저씨는 왜 이 산골에서 혼자 사세요, 혹시? 아저씨도 저처럼 세상에 지친 건가요? 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에 따뜻한 약초차 한 잔을 쥐어주었다. 세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그녀에게 편안함을 주었다. 그녀는 진우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우는 세나에게 숲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숲은 단순히 나무와 풀이 우거진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숲은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스스로 치유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세나는 진우를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우면서 자신의 내면 또한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졌다. 진우는 세나에게 숲처럼 편안하고 든든한 존재가 되었고, 세나는 진우의 고요한 삶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어느 날 저녁, 언덕 위 진우의 집에서 함께 노을을 바라보던 세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오고 갔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반자였다. 세나는 이제 이 마을이 자신의 진정한 보금자리임을 느꼈다. 도시에서의 삶은 마치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이 숲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었다. 사랑은 조용히 찾아왔고 그들의 삶의 따뜻한 햇살을 드리웠다. 세나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이 새로운 감정에 감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진우가 있었고 이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뒤로 하고 그녀는 이 평화로운 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웠던 심장도 진우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
다시금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새로운 삶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세나의 삶은 이진우와 함께하는 산골마을에서 비로소 완전한 평화를 찾았다. 도시에 있을 때는 늘 날카롭게 곤두서 있던 신경들이 풀렸고, 숲의 고요함과 진우의 따뜻함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휴식을 얻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진우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흙내음을 맡았다. 점심이면 진우가 직접 숲에서 채취한 약초로 만든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저녁이면 언덕 위 집에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진우는 샌에게 이 마을의 역사와 숲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산속의 모든 나무와 약초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숲이 어떻게 숨쉬는지 알려주었다. 세나는 진우의 지식과 자연에 대한 깊은 경외심에 매료되었다. 그의 삶은 모든 번뇌를 내려놓은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다. 진우는 세나의 과거를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마다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세나는 진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 저 아저씨의 아이를 가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작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기에 혹시라도 깨질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세나를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숲처럼 넓고 포근했다. 고맙습니다. 세나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그에게도 세나와 아이는 삶의 마지막 선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세나는 진우의 아내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여경 윤세나가 아닌 이진우의 아내 윤세나이자 이 마을의 윤세나였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들은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이름은 이솔. 숲의 소리처럼 맑고 밝게 자라라는 의미였다. 소리의 울음소리는 고요했던 진우의 집을 생기로 가득 채웠고 세나의 삶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숲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곁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맛보았다. 그러나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듯했다. 고요했던 마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소리가 첫 돌을 맞이할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낯선 차량들이 마을 입구를 서성였다. 말쑥한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땅을 팔라고 회유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미래건설이라는 대기업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이 마을을 대규모 리조트,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떠날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진우는 마을의 가장 큰 토지 소유자였고 그의 반대는 미래건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미래건설의 배후에는 악명 높은 조직, 폭력배 흑룡파의 두목 박태민이 있었다. 박태민은 과거 서울에서 온갖 불법적인 사업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었다. 그는 뒷배를 통해 미래건설의 고문으로 위장하여 이 땅을 강제로 매입하려 하고 있었다. 박태민은 자신의 방식이 통하지 않자
점차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마을 곳곳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고 밭은 훼손되었으며 밤에는 괴한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다.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다. 세나는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했다. 그녀의 과거 본능이 다시금 깨어나는 듯했다. 그녀는 박태민 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차량 번호를 외우고 행동 패턴을 기록했다. 진우는 세나가 걱정되어 만류했지만 세나는 단호했다. 여보,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사람들을 지켜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박태민은 마을 사람들의 거센 저항에 분노했다. 그는 직접 마을을 찾아와 마을 이장과 진우를 불렀다. 내가 좋게 말할 때 떠나라. 이 땅은 이제 우리 것이 될 거다. 순순히 따르면 보상이라도 받을 테지만 버티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박태민의 눈빛은 살벌했고 그의 뒤에는 건장한 부하들이 도열해 있었다. 진우는 박태민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피땀이 어린 곳이요. 돈 몇 푼 때문에 팔지 않을 거요.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박태민은 진우의 대답에 비웃음을 날리며 돌아섰다. 그날 밤, 마을에는 지옥 같은 밤이 찾아왔다. 박태민 일당은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집단 폭행하고 노인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세나는 몰래 이 모든 상황을 녹화했지만 당장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복직한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진우와 소리가 있었다.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다음날 아침, 마을은 전쟁터 같았다. 피투성이가 된 마을 사람들과 망가진 집들,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세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세나에게 다가와 절규하듯 말했다. 세나 씨, 이제 어떡하면 좋겠어. 우리 마을은 이제 끝이요. 세나는 이장의 눈에서 절망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정의감이 다시금 불타올랐다. 그녀는 경찰 배지를 내려놓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정의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빛났다. 아니요, 이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막을 겁니다. 진우는 세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이미 결심을 읽었다. 그는 세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세나 씨,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진우의 지지는 세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세나는 아들 소리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켜야 한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로 숨어 살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에는 다시금 경찰의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설 차례였다. 그녀는 다시금 정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 박태민과 미래건설이라는 거대한 악에 맞서 그녀는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설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은 삽시간에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박태민과 미래건설,
이라는 가면을 쓴 흑룡파 일당의 폭력은 날마다 그 강도를 더해갔다. 밤에는 마을 어귀에서 낯선 남자들이 서성였고, 낮에는 오토바이를 탄 젊은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 작은 상점들은 이유 없는 기물 파손에 시달렸고, 텃밭은 난장판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서로를 의지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사그라지는 것이 보였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었다. 미래건설은 이미 지역경찰과도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듯. 수사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윤세나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 소환되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익숙한 폭력, 덮으려는 권력, 그리고 무력한 약자들의 절규. 그녀는 더 이상 평화로운 주부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아들 소리의 해맑은 미소, 남편 진우의 묵묵한 등, 그리고 이웃들의 절박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정의감을 다시 일깨웠다. 그녀는 밤마다 몰래 마을을 돌며 박태민 일당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주민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그녀의 오래된 경찰 수첩은 다시금 빼곡히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범죄 현장에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 하나, 특정 차량의 타이어 자국, 벽에 낙서된 위협적인 문구 하나하나까지 그녀의 예리한 관찰력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이진우는 세나가 걱정되었다. 그는 그녀가 다시 위험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세나 씨, 그만둬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우리 소리도 있는데 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세나를 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세나는 단호했다. 여보, 제가 여기서 도망친다고 해도 저들이 우리를 가만둘까요? 저들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물러서면 소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족을, 이 마을을 제가 지킬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강인했다. 진우는 그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알았어요. 대신 혼자 다니지 말고 조심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세나의 결심이 굳건해질수록 박태민 일당의 압박도 거세졌다. 그들은 진우를 직접적으로 노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마을의 가장 큰 토지 소유자였고 그가 동의하지 않는 한 개발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읍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 그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입구에 쓰러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세나가 달려갔을 때 진우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여보 이진우 씨. 세나는 피투성이가 된 진우를 안고 절규했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마을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살해 시도나 다름없었다. 박태민 일당이 선을 넘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진우는 병원으로 옮겨져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한동안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세나는 진우의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온통 멍과 상처뿐이었다. 세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을 꾸민 박태민과 그 배후의 세력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마을 이장과 몇몇 주민들이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장은 세네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나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오? 진우 씨까지 이렇게 되고 우리 정말 이 땅을 포기해야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떨구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싸울 힘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세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들 소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숲속에서 아버지를 잃었던 과거의 악몽, 그리고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넣었던 거대 기업의 추악한 진실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싸울 것이다. 세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차분하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아니요, 이장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병실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강렬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터전입니다.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미래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들을 막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나의 말에 놀랐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들은 잊었던 희망을 보았다. 마치 오래전 용감했던 여경 윤세나가 다시 돌아온 듯했다. 이장은 세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세나 씨, 정말 고맙소. 정말. 세나는 병실을 나와 곧장 마을 경찰서로 향했다. 그녀는 그동안 수집했던 박태민 일당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조사 중입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세나는 실망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세나는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비록 그녀가 경찰직을 그만두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박태민 일당의 잔혹한 행위와 미래건설의 불법적인 땅 투기 시도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을 주시했다. 과연 그들이 정의를 위해 움직여 줄 것인가? 세나는 진우의 부상을 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이진우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금 정의를 쫓는 윤세나로 돌아와야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더 큰 정의를 향한 열망이었다. 그녀는 이 마을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숲의 평화는 깨졌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세나의 강인함은 비로소 깨어났다. 이제 그녀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에 맞서 정면으로 나설 차례였다. 진우가 습격을 당한 후 윤세나의 마음속에서 평화는 완전히 깨졌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고 손은 오랜만에 굳게 주먹을 쥐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이유가 없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금 여경 윤세나로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 배지 없이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싸워야 했다. 세나는 먼저 박태민 일당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평범한 마을 주민처럼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아지트를 염탐하고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몰래 촬영했다. 그녀의 과거 경험과 타고난 예리함은 빛을 발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작은 움직임 하나, 스쳐 지나가는 대화 조각에서도 그녀는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특별한 능력, 즉 모든 얼굴과 움직임을 세밀하게 기억하는 능력은 이 암흑 속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한 번 본 얼굴은 절대로 잊지 않았고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몸짓에서도 숨겨진 의도를 읽어냈다. 박태민과 그의 부하들은 세나가 단순한 마을 아낙네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세나가 자신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저 여자, 남편이 다쳐서 정신이 나갔나 보군. 쯧쯧. 그들은 세나의 모습을 비웃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세나에게 방역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의 방심을 틈타 더 깊숙한 정보를 얻어냈다. 진우는 세나의 이러한 변화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다시 위험에 빠질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과 정의감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진우는 세나에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다. 그는 마을의 지리에 밝았고 숲속의 비밀 통로들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과거에 군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것을 세나에게 털어놓았다. 그의 경험은 세나의 작전에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여보, 제가 작전을 짜고 움직일 테니 당신은 제 눈과 귀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지켜주세요. 세나는 진우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요. 당신이 움직이는 동안 내가 이곳을 지킬게. 그리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는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세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세나는 박태민 일당의 핵심 인물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그녀는 그들의 조직 체계와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태민이 단순히 미래 건설의 고문이 아니라는 것. 그는 실질적으로 미래 건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인물이었고 그 뒤에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박태민의 뒤를 쫓다가 그가 서울의 거물급 변호사 오지훈과 자주 만나는 것을 포착했다. 오지훈은 언뜻 보기에 성공한 엘리트 변호사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차가움과 탐욕이 서려 있었다. 오지훈의 등장은 세나의 뇌리를 스쳤던 과거의 기억들을 다시 불러왔다. 그녀는 오지훈의 이름과 얼굴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녀는 자신의 옛 경찰 파일들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지훈은 과거 그녀가 무죄를 입증했던 사건, 즉 넥스젠테크의 불법 기술 유출 및 살인 사건의 관련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당시 그는 넥스젠테크의 법률 고문이었고 사건을 은폐하려 애썼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처벌을 피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어떻게 석방되었을까? 그는 어떤 식으로 다시 나타난 걸까? 세나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땅 투기 사건이 아니었다. 박태민과 오지훈의 연결고리는 그녀의 과거 사건과 현재의 마을 침탈 사건이 거대한 하나의 음모로
얽혀 있음을 의미했다. 특히 오지훈이 넥스젠 테크와 관련된 인물이라면 그의 배후에는 김도훈, 즉 넥스젠 테크의 전 CEO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김도훈은 분명 복역 중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다시 사회에 나와 이런 짓을 벌이는 것일까? 세나는 몸이 아픈 진우를 두고 몰래 읍내로 나갔다. 그리고 자신의 옛 동료였던 형사 최병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최병장은 세나의 연락에 반가워했지만 그녀가 다시 위험한 일에 뛰어든다는 사실에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세나는 최병장에게 오지훈과 박태민의 관계, 그리고 미래건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병장님, 오지훈이라는 이름 기억하세요. 넥스젠 테크 사건 때 그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김도훈, 그 사람도 분명 풀려났을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병장은 세나의 말에 놀랐다. 그는 즉시 오지훈과 김도훈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최병장은 곧 거대한 압력에 직면했다. 그의 상사들은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심지어 그에게 정직 처분까지 내리려 했다. 그는 세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세나 씨, 이들은 보통 상대가 아니야. 놈들의 손이 너무 깊이 뻗어 있어. 너무 위험해.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의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김도훈 같은 악인이 다시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혹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숙제도 남아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넥스젠 테크 사건을 조사하다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었다. 세나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역부족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밤늦도록 생각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이진우의 오랜 친구이자 과거 아버지의 동료였던, 그리고 자신을 무죄로 밝혀주었던 전직 형사 김도진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은둔했지만 누구보다 정의감이 강하고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세나는 도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읍내의 허름한 카페에서 만난 도진은 많이 늙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세나는 그에게 현재 상황과 자신이 알아낸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박태민, 미래건설, 오지훈, 그리고 김도훈의 부활까지. 도진은 세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김도훈이 그자가 다시 세상에 나왔을 줄이야. 내가 그자를 제대로 끝장내지 못했군.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에 대한 질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세나는 도진에게 부탁했다. 도와주세요, 아저씨.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과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을 밝혀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도진은 잠시 망설였다. 다시 위험한 싸움에 뛰어드는 것은 그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세나의 간절함과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을 보며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끝장낼 겁니다. 도진의 합류는 세나에게 청운만마와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었다. 세나는 진우에게 전화해 도진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알렸다. 진우는 안도하며 세나의 결정을 지지했다. 김도진의 합류는 윤센에게 든든한 날개가 되어주었다. 그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통찰력과 정보망은 세나의 싸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진은 서울로 돌아가 옛 동료들과 접촉하며 김도훈과 오지훈, 그리고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숨겨진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세나는 마을에 남아 박태민 일당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주민들의 피해 사례를 기록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의 탁월한 기억력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나는 마을을 지키는 동시에 진우를 간호하고 아들 소리를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었다. 진우는 세나의 강인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다시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세나에게 자신의 과거 특수부대 시절 경험을 이야기하며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자기방어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진우의 훈련은 세나의 전투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려 주었다. 도진의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는 머지않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김도훈은 단순히 석방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넥스젠테크 사건 당시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치인과 결탁하여 형량을 대폭 감면받고 비밀리에 석방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덮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스카이라인 홀딩스라는 새로운 기업을 세워 불법적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오지훈 변호사는 김도훈의 오른팔이자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법적으로 포장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세나 씨, 김도훈은 과거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어. 그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고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야. 조심해야 해. 도진은 전화기 너머로 세나에게 경고했다. 그들이 이 마을을 노리는 건 단순한 땅 투기가 아니야.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불법 자금 세탁과 거대한 정치 비리가 얽혀 있어. 세나는 도진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땅 투기 사건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과거 넥스젠 테크의 연장선에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 죽음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넥스젠 테크 사건을 조사하다 의문의 사고로 돌아가셨던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김도훈은 아버지의 죽음에도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세나의 가슴은 분노로 들끓었다. 세나는 오지훈 변호사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오지훈은 밤마다 서울과 이 마을을 오가며 박태민과 긴밀히 접촉했다. 세나는 그의 은밀한 행동을 포착하기 위해 며칠 밤낮을 추적했다. 그녀는 오지훈이 마을 외곽의 폐공장에서 박태민 일당과 만나 비밀 회동을 하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그곳에서 불법적인 문건들을 주고받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세나는 폐공장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진우는 세나를 만류했지만 세나는 단호했다. 여보,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면 지금이 기회예요.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소리를 잘 부탁해요. 세나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세나는 진우가 가르쳐준 기술들을 활용하여 폐공장으로 잠입했다. 그녀는 과거 경찰 시절의 경험과 민첩한 몸놀림으로 경비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을 유령처럼 움직였다. 폐공장 안에서는 오지훈과 박태민,
그리고 몇몇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불법적인 계약서들을 확인하며 웃고 있었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마을 땅 전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김도훈 회장님은 역시 대단하셔. 박태민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지훈은 와인잔을 흔들며 거들었다. 물론이지.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모두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벌게 될 거야. 그리고 그 걸림돌 같은 이진우는 영원히 입 다물게 될 거고. 그의 말에는 섬뜩한 섬뜩함이 배어 있었다. 세나는 그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그녀는 작은 카메라로 그들이 주고받는 문건들을 촬영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세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너무 늦었다. 박태민의 부하 중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들었다. 누구야? 남자의 외침에 폐공장. 아니,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태민과 오지훈의 시선이 세네개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살기가 번뜩였다. 세나는 재빨리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배운 호신술을 활용하여 부하를 제압했다. 하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박태민의 부하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세나는 필사적으로 맞섰다. 그녀의 몸은 빠르게 움직였고 주먹과 발은 정확하게 상대의 약점을 노렸다. 그녀는 과거 정의로운 여경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저 여자가 윤세나 죽은 줄 알았는데 감히 어디서 나타나. 오지훈은 세나를 알아보고는 경악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세나를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세나는 부하들을 쓰러뜨리며 박태민과 오지훈에게 다가갔다. 너희들은 이 마을을 빼앗고 진우를 다치게 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리고 김도훈, 그 자도 이번엔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세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태민은 권총을 뽑아 들었다. 이 여자가 죽고 싶어서 환장했군. 당장 죽여 그는 세나를 향해 방가쇠를 당기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폐공장의 낡은 천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박태민 위로 덮쳤다. 이진우였다. 진우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세나를 돕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박태민을 덮치며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여보, 괜찮아요. 세나는 진우의 안색을 살폈다. 진우는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지만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내가 없으면 당신 혼자 뭘 할 줄 알고. 진우와 세나는 힘을 합쳐 박태민과 그의 남은 부하들을 제압했다. 오지훈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빨리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세나는 그의 뒤를 쫓았다. 그녀는 오지훈의 발목을 붙잡고 그를 넘어뜨렸다. 어디로 도망가?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아. 세나는 오지훈의 휴대폰을 빼앗았다. 그 안에는 김도훈과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와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내역, 마을 땅을 강제로 매입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과거 넥스젠 테크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증거들까지.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때 폐공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도진이 경찰을 부른 것이었다. 도진은 세나의 연락을 받고 폐공장으로 달려왔고 상황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들이 폐공장 안으로 들이닥치자 박태민과 그의 부하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오지훈은 체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세나는 진우의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해냈다. 힘들고 위험했지만 결국 해냈다. 하지만 김도훈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세나는 오지훈의 휴대폰을 들고 있는 도진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정한 싸움은 시작이었다. 그들은 김도훈,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더 큰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내야 했다. 숲의 평화는 잠시 깨졌지만 그 대가로 정의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윤세나가 폐공장에서 박태민 일당과 오지훈을 붙잡은 사건은 마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의 용기와 집념은 절망에 빠졌던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박태민과 그의 부하들을 연행했고, 오지훈은 세나가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는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거대한 스카이라인 홀딩스와 그 수장 김도훈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나는 진우의 품에 안겨 부상당한 그를 살폈다. 여보, 괜찮아요. 왜 이렇게 무모하게 뛰어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사랑이 가득했다. 진우는 고통스러운 표정에도 불구하고 세나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 혼자 둘 순 없었어. 그리고 당신이 해낼 줄 알았어. 그의 눈빛은 세나에 대한 깊은 신뢰로 빛났다. 진우의 존재는 세나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자 지켜야 할 이유였다. 김도진은 오지훈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 안에는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 내역, 정치권 로비 증거, 그리고 마을 땅을 강탈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비리의 중심에 김도훈이 있었고, 그는 과거 넥스젠테크에서 저질렀던 죄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규모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도진은 특히 김도훈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을 매수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해 왔다는 증거들을 찾아냈다. 도진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자 즉시 언론과 검찰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에는 과거처럼 쉽게 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과 세나, 그리고 진우의 안전을 위해 모든 접촉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그는 자신의 옛 언론인 동료들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들과 검찰 내의 양심적인 검색에만 이 정보를 흘렸다. 김도훈은 박태민과 오지훈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격분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 언론에는 박태민이 단순한 조직폭력배의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뿌렸고, 오지훈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세나에게 복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나를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들었다. 하지만 세나와 도진이 가진 증거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도진은 김도훈의 방역에 맞서 더욱 과감한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그는 기자회견 대신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중요한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날,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김도훈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그와 유착된 정치인들이 모두 모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작전 당일,
세나는 진우와 아들 소리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진우는 세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세나 씨,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 해. 우리 소리가 당신을 기다릴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세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가득했다. 세나는 진우의 품에 안겨 눈물을 글썽겼다. 걱정 마요, 여보. 반드시 돌아올게요. 우리 소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예요. 세나와 도진은 삼엄한 경계를 뚫고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투자 설명회장으로 잠입했다. 세나는 과거 경찰 시절의 경험을 살려 경비들의 눈을 피했고, 도진은 자신의 해킹 실력을 발휘하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 설명회장은 수많은 언론인들과 투자자들로 북적였다. 김도훈은 연단에 서서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미래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만함만 가득했다. 도진은 회장실의 서버룸에 몰래 침입하여 모든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세나는 사람들 몰래 메인홀의 대형 스크린에 미리 준비한 영상을 송출하려 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에는 진우와 소리, 그리고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넥스젠 테크의 음모에 희생되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김도훈이 한창 열변을 토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바뀌었다.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로고 대신 박태민과 오지훈이 불법 계약서를 주고받는 영상과 함께 그들이 마을 사람들을 협박하는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김도훈은 당황하여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김도훈이 자신의 비서에게 불법 자금 세탁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가장 충격적이었다. 바로 김도훈이 과거 넥스젠 테크 사건의 핵심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들에게 특정 인물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이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김도훈이었다. 세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 목소리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목소리였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언론인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김도훈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백일에 드러나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세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윤세나, 감히 네가 네 아비처럼 죽고 싶으냐? 그의 눈은 살기로 이글거렸다. 세나는 김도훈의 공격을 침착하게 피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배운 호신술을 활용하여 김도훈을 제압했다. 그녀는 김도훈의 팔을 뒤로 꺾으며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김도훈은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그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저지른 죄는 네 목숨으로도 갚지 못할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네가 우리 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이 모든 불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세상에 밝힐 거야. 그때였다. 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도진이 이미 모든 증거를 언론에 뿌리고 검찰에 신고했던 것이었다. 김도훈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오지훈 또한 다른 곳에서 검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모든 불법적인 사업은
중단되었고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공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세나는 김도훈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버지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작은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녹음기 안에는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김도훈의 결정적인 증거가 녹음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이는 김도훈을 재기불능구로 만들 결정타가 될 것이었다. 홀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고, 기자들은 세나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세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녀는 단순한 영웅 여경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진정한 전사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될 것이었다.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불법적인 제국이 무너지고 김도훈, 오지훈, 박태민 등 모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윤세나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렸고,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가 원했던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언론은 다시 한번 그녀의 용기와 집념을 칭송했고, 그녀는 정의로운 시민 영웅으로 전국적인 존경을 받게 되었다. 마을은 다시금 생기를 되찾았다. 흑룡파 일당이 저지른 모든 피해는 스카이라인 홀딩스의 자산으로 복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예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세나와 진우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하 속에서 아들 소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진우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다시 온화한 미소가 돌아왔다. 세나는 이제 더 이상 경찰 제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마을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지킴이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마을의 치안을 스스로 지키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자기 방어술을 가르치고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마을은 이제 그 어떤 범죄 조직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김도진은 스카이라인 홀딩스 사건의 모든 전말을 담은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그는 책의 인쇄 전액을 세나의 마을 발전 기금으로 기부하며 세나와 진우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은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정의를 위한 강연을 다니며 세상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세나 가족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았다. 세나의 아들 소리는 무럭무럭 자랐다. 소리는 엄마의 강인함과 아빠의 지혜를 모두 닮아 밟고 건강하게 성장했다. 세나는 소리에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에게 자신이 왜 경찰이 되었고 왜 다시 위험 속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소리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다. 소리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영웅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세나는 진우와 소리와 함께 언덕 위 집 마당에 앉아 있었다. 푸른 숲이 한눈에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소리는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진우는 세나의 어깨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약초차가 들려 있었다. 여보, 이제 정말 평화로워요. 세나가 진우의 품에 기대며 속삭였다. 진우는 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 당신은 정말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야. 세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고통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진우와 소리의 존재에 감사했고 이 아름다운 마을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도시의 화려함 대신 그녀는 이곳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았다. 세나는 마을을 위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가르치는 작은 학교를 세우고 싶었다. 자신처럼 과거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숲의 평화와 자연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더 이상 범죄자를 쫓는 경찰이 아니었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정의와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세나의 눈빛에서 그녀의 새로운 열정을 읽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어떤 꿈을 꾸든 내가 언제나 함께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지지가 담겨 있었다. 세나는 진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이 숲처럼 영원할 것이었다. 밤이 되자 언덕 위 진우의 집 마당에서는 세 가족이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래 소리는 엄마 아빠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세나는 소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소라, 너는 이 숲처럼 강하고 이 별처럼 빛나는 아이로 자라렴. 엄마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킬 거야. 세나의 삶은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일궈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남편 진우가 있었고 사랑스러운 아들 소리가 있었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한 편의 서사시가 되었다. 평화는 그녀의 품에 영원히 깃들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잿더미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처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길을 가는 윤세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예측 불가능한 시련을 던져주지만 우리 안에는 그 어떤 폭풍우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채널 고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